안녕하세요, 알레트입니다. 먼저 22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수능 영어 총평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발표된 대로 작년보다 어렵고 6, 9월 모평보다는 쉽다가 정말 정확한 난이도 예측인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에서는 1등급 비율이 대략 8에서 9% 선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러면 작년 12.7%보다 인서울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보면 좋고요. 게다가 상위권이 킬러 문항을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1등급 비율은 살짝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에서 3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6, 9월 모평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킬러 문항이 4개 정도면 1등급 비율이 4에서 5% 선이었는데요. 이번 수능은 킬러 한 문제가 준셈이라서 당연히 1등급 비율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12%까지는 되지 않을 거고요. 또 준킬러 문항이 상당히 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하늘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3, 4등급 학생들의 한 등급 상승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야 다음 달에 나오겠지만 말이죠. 이 정도 출제면 교육과정 평가원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듯한 느낌인데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정시 변별력을 확보하고요. 비수도권은 최저를 맞추는데 살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정시 비중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 4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수도권을 포함하면 35% 정도고요. 비수도권은 17.7%로 여전히 수시 중심이거든요. 그럼 정시 지원이 아니라면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 텐데요. 당연히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있죠. 킬러 문항은 기존 출제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킬러와 준킬러 문항, 즉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변별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죠. 34번 빈칸 문제인데요. 렉사일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죠. 둘째, 문단 길이가 엄청 길죠. 보통 고1의 경우 한 문단에 120에서 150 단어인데 얘는 지금 180 단어죠. 게다가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마침표가 5개밖에 없는데요. 즉, 셋째, 문장이 길며 구문이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평가원 말대로 균형 있는 언어 사용을 측정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언어 형식과 어휘 문항을 포함했다고 하죠. EBS 직접 연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구문과 어휘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능 영어는 정말 점수 올리기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넷째, 오답률 1위 38번 삽입 문제처럼 스킬이 잘 먹히지 않죠. 여기 new positions를 5번 다음에 그 포지션으로 받는다고 하면 설명이 되긴 한데 시간 압박감을 받고 있는 수능 시험장에선 이런 게 정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즉 상당한 독해력과 집중력과 그리고 풀이력을 요한다는 거죠. 다섯째, 질문의 테마가 무엇보다도 좀 추상적인데요. 즉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과 듣도 보도 못한 소재로 된 지문이 출제돼서 글을 읽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내용이 튈지 예측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 이번 22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영어를 활용할 때 바뀐 사항이 몇몇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영어 등급 간 점수를 변경한 대학이 있는데요. 서울대는 2등급의 경우 별 손해는 없지만 3등급은 마이너스 1점 감점에서 마이너스 2점 감점으로 바뀌었고요. 고려대도 역시나 감점폭이 좀 상당히 커졌죠. 2등급의 경우는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3점으로 바뀌어버렸죠. 그 외 대학은 포우즈를 걸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둘째, 등급 간 실질 반영 점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경희대 경우 1, 2등급의 차이가 외형상 8점이지만 만약 영역별 반영 비율, 즉 15%를 반영하게 되면 상황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한 등급이 밀렸다 가정하면,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수학을 3.5점 더 받아야 1등급 학생과 똑같이 되는 거죠.
다 잘하면 좋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것도 여기 표가 있으니까 포즈를 걸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위 15개 대학 중 2등급이면 위험한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홍익대 순이고요. 반대로 2등급이 큰 무리가 없는 대학은 서울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순입니다. 셋째, 이번에 받은 영어 등급에 따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이더라도 대학 선택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대의 경우 1등급이 아니면 안 되지만 고대의 경우는 2등급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경희대와 숭실대가 1, 2등급이 많다면 서울시립대와 국민대는 2, 3등급이 많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에 받은 영어 등급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당하는 거죠. 넷째, 수시의 경우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 등급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 표처럼 이렇게 학교별, 전형별 등급 최저가 있기도 하거든요. 성균관대 논술은 2등급, 학교장 추천은 3등급처럼 말이죠.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인데요. 2023년은 이번에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인서울의 정시 비중이 더 높아져서 40%를 넘어서게 되고요. 어쩌면 재수를 감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늘어나면서 여전히 수시로 86%를 선발할 계획이니 내신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수능 영어는 최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긴 하지만요. 현재 중1부터 고2까지 2023학년도부터 28학년도까지는 현 대입 전형의 큰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교 학점제에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변수들, 정시 확대와 최저 폐지 등등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수능을 포함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